네, 안녕하세요. 구조수학 10강 기초 강의, 이번에 5번째 강의입니다. 오늘 강의의 내용은 바로 5번째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. 직선의 방정식. 이 직선의 방정식은 매 시험마다 꼭 한 문제씩 나오는 영역이고요.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조건을 주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만 확실히 이해한다고 하면 꼭 한 번 꼭 풀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번 5번째 강의의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서도 첫 번째 있는 1번 직선의 방정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. 직선의 방정식 즉 1차 함수를 얘기하는 건데요. 이 1차 함수 모양은 항상 어떻게 생겼느냐? 일반적으로 모양이 y는 ax 더하기 b꼴입니다. 자, 여기서 a랑 b는 실수이겠죠, 그죠? 이런 실수 a, b를 가지고 있는 y는 ax 플러스 b 모양이 바로 직선의 방정식, 즉 1차 함수 꼴인데 이 모양만 이해하면 됩니다. 여기서 앞에 있는 a는 기울기를 의미하고요.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b는 y 절편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다른 어떠한 용어들보다도 기울기랑 절편에 대해서는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먼저 기울기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. 기울기라고 하면 무엇이냐?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면은 만약 이 기울기 즉 직선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그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게 바로 기울기고요. 기울기의 정의는 바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. y의 증가량. 이것을 수치로 나타내는 게 바로 기울기입니다. 그 다음 제가 옆에도 써놨는데 써놓은 걸 보시면 x2-x1분의 y2-y1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?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은 보통 이제 두 점이 주어집니다. 자, 예시로 밑에 예시 든 것을 한번 그대로 가져와 보면 두 점 마이너스 1,3과 그 다음에 1,7에 대해서 기울기를 구하라. 말 그대로 x의 증가량보다 y의 증가량이 무엇인지 구하라 라는 건데요. 보시면 x는 빨간색으로 할까요?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b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y는 3부터 7까지 4가 증가했죠. 그러면 이 내용은 바로 써도 되지만 보시면은 이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보면 자, x의 증가량 즉 뒤에 거에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빼고 그 다음에 y 역시도 뒤에 있는 y2 좌표에서 y1 좌표를 빼면은 이 값이 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약분을 하면 2가 되죠, 그죠? 이렇게 구하는 게 이 값이 바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는 겁니다. 기울기는 뭐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y 절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절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. 절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절편이라고 하면 무엇이냐? 이제 바로 x축 그 다음 세로 y축에 대해서 어떠한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거예요. 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. 그러면은 절편이라고 하면 무엇이냐? 각 축에 대해서 그 축과 만나는 점을 바로 x절편, y절편이라고 얘기하는데요. 즉 다시 말해서 x축과 만나는 이 점이 바로 x절편이 되고요. 그 다음 y축과 만나는 이 점이 바로 y절편이 됩니다. 자, 절편은 한번 얘기 드리자면 절편 같은 경우에는 좌표가 아니고요. x절편이라고 하면은 x축과 그 직선의 방정식이 만나는 점에서의 그 x좌표의 값을 x절편이라고 얘기하고 y절편 역시 좌표가 아니라 그 값을 y절편이라고 한다.
이걸 알아두시고 실제적으로 예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예시는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것도 밑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. 자,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1차 함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.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. 이런 직선의 방정식에서 x 절편과 y 절편을 한번 구해볼게요. 절편을 한번 구해보자. x 절편과 자, y 절편이 있는데 x 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이다 보니까 당연히 y 절편은 0이고요. y 절편은 거꾸로 x 좌표는 0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x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? y에다가 0을 대입한다는 거야. y에다 0을 대입해보면 어떻게 됩니까? y에다 0 되니까 0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러면 계산해주니까 x는 2가 나오죠, 그죠? 그럼 이 x는 2가 바로 x 절편이 된다는 거예요. x 절편은 그래서 2가 된다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y 절편은 어떻게 해? 거꾸로 얘기하면 x에 0을 대입하는 거죠. x에 0을 대입하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0이 돼버리니까 결국은 y는 0 더하기 4 다시 하면은 y는 4가 되죠, 그죠? 그럼 이 y는 4가 바로 이 위에 있는 1차, 이제 1차 함수가 있죠? 맞지만 y 여기 잠깐만 편집하겠습니다. 여기 편집해서 편집고 네,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y는 4가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의 y 절편이 된다는 겁니다. 여기도 잠깐 끊을게요. y는 4가 위에 있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y 절편이 된다는 것입니다. 네,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랑 절편에 대한 내용이고요. 그 뒤에 그 밑에 있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. 두 직선의 위치 관계. 자, 두 직선의 위치 관계.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면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. 라고 하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어떤 거랑 어떤 거밖에 없느냐? 첫 번째, 두 직선이 평행하다.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것과 두 번째, 두 직선이 수직이다.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, 이 두 가지밖에 없지만 이 두 가지가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은 문제를 못 풀 수 있기 때문에 꼭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?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하면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, 그죠? 그러면 두 직선이 이렇게 이미지상 만나지 않는 이런 평행한 두 직선을 이룬다라는 것인데, 그러면 이런 것은 뭐랑 같은 얘기냐?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것은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말과 같습니다.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. 그렇다는 것은 제가 밑에도 예시를 가지고 왔죠. y는 3x 플러스 3과 그 다음에 y는 ax-4가 되어 있는데 두 직선이 평행하다요.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조건밖에 없어요. 그때 a 값을 구하라 라고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이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조건만으로도 충분히 a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. 왜?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거는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거니까. 근데 기울기 y는 ax 플러스 b에서 바로 x 앞에 있는 개수인 a가 그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두 직선의 x 앞에 있는 개수 이 3과 a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. 결국은
a 값은 3이 된다는 거죠. 왜? 두 직선에 평행하다라는 거는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.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수직한다, 수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미지로 보면 만나긴 만나는데 수직이니까 이게 90도로 만난다는 거거든요.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? 이거는 같은 거. 뭐랑 같으냐?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.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랑 같다는 것이 바로 수직이다. 두 직선이 수직이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. 이것도 또 역시나 밑에 예시처럼 y는 2x 플러스 7과 그 다음에 y는 a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어요. 플러스 1인가요? 별로 상관은 없지만 x 플러스 1 이렇게 있습니다. 근데 두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말밖에 없는데도 어떻게 a 값을 구합니까? 라고 하면은 역시나 충분하다는 거죠. 왜? 수직이다라는 말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것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. 그럼 여기서도 두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2고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a란 말이죠. 즉 두 개를 곱한 2 곱하기 a, 2a가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. 이렇게 수직이다 또는 평행하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나와도 기울기의 값은 충분히 정해진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꼭 높은 확률로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힌트로서 주어지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번에 내용의 핵심이죠. 핵심 내용이죠. 핵심. 자, 세 번째.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. 이게 바로 이번 강의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는 결국은 뭐냐? y는 ax 플러스 b에서 a랑 b 찾기예요. 결국 y는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y는 ax 플러스 b 모양인데 여기서 a 값과 b 값만 찾는 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내용이란 말이죠. 그러면 a 값이랑 b 값을 찾을 수 있도록 당연히 조건이 주어지겠죠. 그 조건을 크게 문제 유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?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랑 한 점이 주어질 때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쯤 쓰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질 때. 자, 이것도 역시나 제가 실제적으로 조건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맞게 한번 설명을 하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. 보면은 자, 첫 번째 이번에는 그 내용을 여기다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문제는 읽어보겠습니다. 자, 제가 예시로 준 게 어떤 거냐?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6,1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. 만약에 이렇게 기울기랑 그 다음에 지난 한 점을 주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느냐? 기본적으로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y는 ax 더하기 b 모양이란 말이죠. 그죠? 여기서 이제 a랑 b만 찾아주면 돼. 그런데 아까 제가 a는 뭐라고 그랬어요? a는 기울기, 그 다음에 b는 y 절편이란 말이죠. 그래가지고 기울기랑 y 절편을 줬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a, b 자리에 써주면 되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기울기랑 한 점, 지난 한 점만 주어졌단 말이죠. 그러면 일단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a는 알 수 있다는 거야. a는 뭐라고? a는 마이너스 조금 넓게 쓰겠습니다. 기울기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건 나왔어요. a는 구했어. 첫 번째 형식 기울기가 주어졌으면은 기울기 a는 구했습니다. 바로
그냥 집어넣기만 되니까요. 그럼 b는 어떻게 구하느냐? 6,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x에다가 6, 그 다음에 y에다가 2를 대입하면 이 등식은 참인 등식이 되겠죠. 그죠? 그럼 그것을 이용해서 x에다 6, y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. 콤마 1을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? 2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6 더하기 b가 된다는 말입니다. 네, x에다 6, y에다 2를 대입했습니다.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이걸 계산해 주니까 이걸 계산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? 2는 마이너스 6, 2는 마이너스 2 더하기 b. 즉 따라서 b는 보시나요? b는 4가 나오죠, 그죠? 위에 걸 그대로 계산해 보면은 2는 마이너스 2 더하기 b. 즉 b는 4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 a, b 값을 모두 다 구했죠, 그죠? 기울기 a, b 값을 모두 다 구했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4 이렇게 됐다는 거죠. 이게 바로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6,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겁니다. 네.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네, 그죠? 직선의 기울기랑 그 다음 한 점 주어질 때는 크게 어렵지가 않죠, 그죠? 그러면 그 밑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?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질 때인데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질 때는 첫 번째 경우에서 한 단계만 더 추가하면 된단 말이죠. 한 단계 추가해야 될 건 무엇이냐? 바로 a 값을 찾는 거, a 값, 기울기를 찾는 과정만 추가해주면 됩니다. 이것도 역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면 두 점 1,4랑 그 다음에 3,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앞에서는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그 기울기를 바로 a 값에 써주면 됐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나왔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뭘 하자? 기울기를 구해보자는 거예요.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?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. 그거는 x2-x1분의 y2-y1. 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. 대신에 분자 순서가 바뀌면은 분모 순서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. 그것만 유의하시면은 바뀌는 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. 어쨌든 1,4랑 3,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두 점을 가지고 x는 1부터 3까지 증가했으니까 3 빼기 1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. y좌표는 4에서 1까지 갔으니까 1 빼기 4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, 그죠? 지금 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지금 뺀 상황입니다. 네, x좌표끼리 그 다음에 y좌표끼리 그걸 계산해주면 분모는 2, 분자는 마이너스 3이니까 결국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된다는 거죠. 이게 지금 결국 얘가 a 값이죠, 그죠? a가 기울기니까 이게 그냥 기울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이제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b까지 됐어요. 아까 y는 ax 플러스 b에서 a 값 구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b까지 됐습니다. 그 다음에 똑같이 위에처럼 b의 값을 구해줘야죠. 즉 y좌표의 값을 구해줘야겠죠? 이거는 앞에서 기울기를 쓴 다음에 한 점을 대입한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기울기를 구했으면은 1,4 또는 3,1 둘 중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아무거나 대입해서 상관이 없는데 그냥 1,4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. 1,4 대입을 해보면 1,4 대입을 해볼게요. 대입을 해보면 4는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1 더하기 b라고 될 수 있겠죠, 그죠? 네. y에다가 4, 그 다음에 x에다가 1 대입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계산을 해주면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4는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b 따라서
b는 계산해주면 b는 2분의 11 이렇게 나오죠. 그죠? 2분의 8에다가 2분의 3을 더해줬으니까요. 2분의 11 즉 b값도 이렇게 구했어요. b값도 구했으니까 a값 b값 구했으니까 이제 끝났죠. 그죠? 그러면은 결국 따라서 1,4와 3,1 두 점을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다?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더하기 2분의 1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. 네, 그래서 오늘 내용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었고요. 직선의 방정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선의 방정식 결국은 y는 ax 플러스 b 이 모양이거든요. 거기서 a는 기울기, b는 y 절편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 기울기, 그 다음에 y 절편이란 거 기울기랑 y 절편에 대해서는 기울기랑 절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 다음에 절편은 각 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x절편, y절편이라고 부르는데 x절편을 구할 때는 y에다 0 대입을 하고 y절편을 구할 때는 x에다가 0을 대입한다. 이렇게 구한 차이가 있다 말씀드렸고요. 그 다음에 두 직선의 위치관계 평행하다랑 그 다음 수직이다 두 가지밖에 없지만 둘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. 항상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결국 문제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나오는데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다. 직선의 기울기랑 한 점이 주어질 때랑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질 때랑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질 때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. 역시나 A값, B값만 써주면 되는데 A값 기울기는 첫 번째 형식에서는 기울기가 바로 주어졌으니까 써주고 그 이후에 한 점을 대입해서 B값도 역시 구해주는 게 첫 번째 방법 풀이였고요. 두 번째는 한 가지만 더해주면 된다고 그랬죠? 바로 기울기만 구해주는 방법, 기울기를 구해주는 과정만 추가해서 해주시면 앞에 거랑 똑같이 기울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한 점을 대입해서 B값 마저 구해서 구하는 것. 네, 이렇게만 해주시면 한 단계만 추가돼서 그렇지 크게 더 내용이 다르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. 네, 일단은 설명은 여기까지고요. 여기까지고 좀 이따가 실제 문제풀이로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에도 제가 실전 기출문제 그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중에서도 세 문제만 뽑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네, 실전 기출문제들이니까요.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, 직선 dx-y-1은 0과 평행하고 점 0,1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? 이라고 물어봤어요. 자, 보니까 근데 아까 전까지만 설명만 해도 y는 ax 더하기 b꼴이라고 했으면서 좀 모양이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일단 이거를 한번 잘 가져와서 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y만 우변으로 이항해줘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? 2x-1은 y 좌우 순서 바꿔서 다시 써주면 y는 2x-1인 거죠. 그죠? 모양만 이렇게 다른 거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저 모양이 낯설다고 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는 ax 더하기 b꼴로 고쳐주신 다음에 풀어도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. 만약에 저분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고쳐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어쨌든 y는 2x-1과 어떻대요? 평행하대요. 평행하다는 뭐라고 했어요? 평행하다는 기울기가 같다라고 그랬죠.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거는 y는 ax 더하기 b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. 여기서 a 값이랑 b 값을 찾아줘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직선 y는 2x-1과 평행하다라고 그랬으니까 기울기는 결국 뭐다? 얘랑 같은 2라는 거예요. 기울기가 2다. 기울기가 2라는 거 벌써 나왔어요. 그죠? 그 다음에 뭘 지난대요? 점 0,5를 지난대요. 0,5를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하셔도 되고요. x좌표가 0인 거, x좌표가 0인 거가 결국은 x좌표가 0인 거는 y절편이기 때문에 y절편이 그냥 5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. 그래서 b값은 결국은 5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. 즉 답은 y는 2x 더하기 5가 답이 된다는 겁니다. 네.
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, 주어진 직선과 평행하다라는 부분에서 기울기가 2라는 거 구했고요. 그 다음에 0,5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 0,5라는 것을 y절편이라고 이해해서 y절편 바로 5라고 써줘도 됩니다. 아니면 그냥 아까 y는 2x 더하기 b꼴에서 그 다음에 x에다 0, 그 다음에 y에다가 5를 대입해서 5는 0 더하기 b 라고 해서 b 값을 5로 구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어쨌든 같은 방법으로 구해보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직선 방정식은 y는 2x 더하기 5가 된다는 거죠. 자, 두 번째. 두 직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과 y는 ax 플러스 b는 서로 수직이고 y축에서 만난다 라고 했습니다. 자, 보니까 그래, 수직인 건 알겠어. 서로 수직이다. 그래, 서로 수직인 건 아까 뭐라 그랬죠? 서로 수직인 것은 곱했을 때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. 그래서 기울기라는 건 알겠어요. 근데 y축에서 만난다면 도대체 무슨 뜻이지?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. 이 문제에서. 자, 일단은 어쨌든 간에 a 곱하기 b를 구하기 위해서는 y는 ax 플러스 b를 구해야 되니까요. 일단은 y는 ax 플러스 b를 먼저 구해보자고요. 자, 역시나 a랑 b 값을 구해줘야 되는 건데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과 수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기울기인 마이너스 3과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인 a를 곱한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. 그러려면은 a 값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? 3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, 그죠? a 값은 일단 3분의 1이구나. 즉 y는 ax 플러스 b에서 a 값은 3분의 1로 고치고요. 그 다음에 역시 b 값만 구하면 되는데 보니까 y축에서 만난다고 그랬어요. 일단은 어떠한 직선이 지금은 두 직선이 y축에서 만난다라고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? y축에서 만나는 점이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과 그 다음에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같은 점이라는 얘기죠. 그죠? 그런데 어떠한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은 무슨 뭐라고 했죠? 제가 역시나 이것도 y절편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두 직선에 뭐가 y절편이 같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위에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에서 y절편은 뭐죠? 뒤에 있는 이 플러스 6이 y절편이 되죠. 그죠? 그러면 여기서도 y는 ax 플러스 b에서 b 값도 역시나 뭐다? 똑같이 6이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두 직선이라고 얘기하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과 y는 ax 플러스 b에서 y는 ax 플러스 b가 결국은 y는 3분의 1x 플러스 6이라는 거예요. 이게 구했으니까 그럼 이제 a는 3분의 1 여기도 써있지만 그 다음에 b는 6이라고 알아냈으니까 a 곱하기 b인 a,b는 3분의 1 곱하기 6 결국 2라는 걸 알 수 있죠. 그렇죠?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. 네. 이 문제도 역시나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것으로 기울기를 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y축에서 만난다는 것으로 y절편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가지고 기울기랑 그 다음에 y절편을 각각 구해서 두 값을 곱해주면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자,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2017년 1회에서 나온 건데요. 그 전까지는 제가 아까 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내용을 제가 알려드렸었지만 그 전까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. 근데 정말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온 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온 거는 이때가 정말 오랜만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혹시나 더 앞에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요. 네, 거의 뭐 처음이다시피 나온 문제였는데요.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. 자, 좌표 평면에서 두 점 A가 마이너스 2,0 그 다음에 B가 0,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두 점이라고 했는데 지금 각각 절편이죠. 그죠? 보면은 결국은 X절편이 마이너스 2 그 다음 Y절편이 4인 두 점을 지나는 이런 절편을 가지는 직선의 방정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.
역시나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y는 ax 더하기 b고 a랑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두 점이 뭐라고 물어봐 나와있어요. 마이너스 2,0이랑 그 다음에 0,4가 나와있죠. 그죠?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a 값인 기울기를 구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. 자 그러면 두 개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죠. 그러면 x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2에서 0이니까 0 빼기 마이너스. 그 다음에 y 증가량은 4, 0에서 4까지 증가했으니까 4 빼기 0. 해주면, 계산해주면 2분의 4. 즉, 2가 나오죠, 그죠? 그래서 일단 기울기는 2라는 거예요. 기울기는 2. 기울기는 2. 즉, 다시 말해서 여기에 a 값이 5다. a 값이 2다. 그 다음에 한 점, 두 점 중에 아무거나 한 점 대입하면 되긴 하겠지만 지금 보니까 두 번째 점 b가 0,4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절편이란 말이죠. 그죠? 그럼 결국은 y절편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자고요. y절편이 뭐라고? 4라고 주어졌으니까 b 값은 그냥 4다. 이렇게 쓸 수 있겠죠.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다? y는 2x 더하기 4다. 그러면 답은 네 1번이 답이 되겠네요. 그죠? 아니면 지금처럼 절편이 그냥 두 개 주어진 경우에서는 이렇게 쓰셔도 돼요. 잠시만요. 공간이 네 x절편이 뭐 a 그 다음에 y절편이 b라고 나와 있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다면은 이거는 좀 따로 이렇게 쓸까요? 이 문제랑은 조금 이 문제 풀이랑은 구분 짓기 위해서 자, 요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. x절편이 만약에 a, y절편이 b라고 주어진 상황에서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. 이때 직선의 방정식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 이 공식을 써도 상관없습니다. 네, 보시면 공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도 나와 있지만 뭐 이걸 쓰셔도 상관없는데 뭐 이걸 써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x절편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절편이 4인 상황이죠. 그죠? 그럼 여기서 똑같이 이 공식을 통해서 한번 집어넣으면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이라는 거죠. 그죠? 그 다음 얘를 한번 고쳐보시면은 똑같이 y는 2x 더하기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없고요. 하지만 이제 꼭 절편이 주어진다고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 점이 주어졌을 때로 일반적으로 푸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네, 어쨌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에 관해서 세 가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. 역시나 결국은 직선을 항상 보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. 지금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지 제가 나와드린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